야, 이 민트패드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전기밥 주면서 아직 안 죽었나 확인해봐야 되겠다. 충전은 되고. 민트패스. 야, 아직 안 죽었구나. 아, 터치펜도 없어졌네. 메모, 카메라, 스케줄. 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는 정말 소수를 위한 그런 기기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소수만을 위한 그런 기기가 안 나오는 게 참 아쉬워. 낭만이 없어, 낭만이. 일상의 메모, 사진 찍기 이런 거 좋아하는 블로거들을 위해서 나왔던 기기인데 그때는 정말 다양하게 소수만을 위한 기기들도 나오고 낭만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낭만이 사라졌어. IT의 낭만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런 소수만을 위한 기기 다시는 안 나올 테지. 아쉽다. 아, 잠깐 내가 만들면 되지. 낭만을 살려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민트패드, IT 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써보신 분들도 계시거나 아니면 한 번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트패스사에서 만든 민트패드. 아이리버의 사장이었던 분이 아이리버를 나와서 만든 회사가 민트패스이고 거기서 만든 제품이 민트패드죠. 그 당시에 블로그 붐이 불었었는데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도 있어서 사진 찍고 터치펜은 분실했는데 감압식 기기면서도 상당히 필기감이 좋았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악필려서 사진도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피처폰들에 비해서는 잘 찍히는 편에 속했었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을 바로 이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었는데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제품은 아니었죠. 아무튼 이 당시 정말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 IT 기업들이 정말 매니아들을 설레게 할 만한 신박한 기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을 때인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기들이 다 생명력을 잃게 되었죠. 디지털 카메라, 이런 제품, PMP, MP3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선택지도 많았고 돈도 많이 들어갔던 그런 시기인데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끝인 그런 시기가 돼버려서 거기다가 요새는 또 고가의 UMPC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UMPC가 스마트폰보단 싸죠. 비싸긴 해도. 아무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민트패드 한번 복원을 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한번 복원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2.86인치 정말 작죠. 요거 쓰셨던 분들이나 요거 나왔을 때 IT에 관심 많았던 분들 대부분 이렇게 작은 거 이제 안 보이는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형태로 간단하게 그냥 3D 프린터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상자만 하나 만들면 되죠. 그리고 포트 같은 거 몇 개 뚫고 항상 제가 하듯이 그냥 부품들 글루건으로 그냥 고정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툴 팅커캐드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판 합판 만들고 기능이 몇 개 안 되는데 요것만 사용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상자 만들어서 상판 뚫고 그 다음에 대칭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복사하고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 고정하는 부분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상하판이 딱 밀착하게끔 이렇게 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3D 프린터 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 이런 거 이슈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JLC PCB를 이번에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의 제작은 JLC PCB의 지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JLC 3DP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3D 프린팅에서 3D 파일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레진 그리고 FDM 플라스틱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가 가장 좋은 거는 FDM 플라스틱이 되겠는데 레진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3D 파일은 영상에 올려드릴 텐데 그거 보고 혹시라도 만드실 분들 가격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레진으로 만드실 분들은 레진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진의 종류 올 블랙으로 만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상판은 블랙, 하판은 화이트 이렇게 만들면
이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판은 9600 레진 요걸로 해서 화이트, 샌딩에 스프레이 페인팅 화이트를 그리고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표면 마감 하시고 샌딩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ABS 블랙 화이트 이렇게 해서 출력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배송비도 약간의 가격을 추가하면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만에 출력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과연 저의 초보 실력으로 만든 3D 프린팅, 자 어떨지. 먼저 ABS 한번 보면, 네, 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예쁘죠?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뒷면도 뭐 마감도 깔끔하고. 자, 그리고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내부에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넣을 예정인데, 여기 딱 보시면 지금 라즈베리 파이 제로 들어가는 포트가 보이는데,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집어넣을 예정이고,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성능이 뭐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이 민트 패스보다는 몇 배로 높긴 하죠. 그런데 OS 자체가 또 무겁기 때문에, 이 제품은 윈도우즈 C 5.0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사용하는 것만큼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죠. 라즈베리 파이 OS가 점점 무거워져서 이제 파이 제로에 라즈베리 파이 OS 최신을 설치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요 정도 보관하는 건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 또 이렇게 새로 나온 AI 카메라 요걸 또 준비해 봤습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컸죠. 원래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는 상당히 작죠. 요건 또 상당히 고가입니다. 오늘 제가 제작할 모든 부품들 중에 제일 비싼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드실 분 중에 요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구멍 없는 파일도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카메라 안 달고 그냥 하실 분들은 그냥 제작하시면 되겠고, 아 그래도 카메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은 여기다 살짝 구멍 뚫어서 라즈베리 파이 기본 카메라 요거 사서 이렇게 여기다가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레진은 또 어떨지. 레진은 샌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대신에 조금 강도가 떨어지고. 자, 이 화이트는 도색이 돼서 나온 겁니다. 아, 요게 또 예쁜데. 아, 정말 고민이 되네요, 이거.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뭐 그렇게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아, 이거 고민이 되네요, 이게. 요게 더 예쁜 것 같긴 한데, 아 고민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따라 하실 분들이 계시면 아마도 레진을 하실 것 같은데, 도색도 들어가 있고, 요게 조금 더 그래도 뭔가 3D 프린터로 안 한 그런 느낌이라서 요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뇌에 해당되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 2W입니다. 네, 요렇게 장착이 되죠. 이렇게 SD카드 슬롯도 여기 위에 준비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파이 OS가 점점 무거워지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새 많이 무거워져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이 AI 카메라 사용 안 하고, AI 카메라는 라즈베리 파이에서만 작동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제로부터 5까지 다 적용되는 모델이고, AI이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도 AI 기능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드사 훨씬 더 고성능이죠. 라드사 모델은 살짝 위치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요 홀은 맞는데 SD카드가 또 살짝 다르네요. 라드사의 경우는 여기 살짝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터칼로 살살 긁어내서 요거까지 제가 맞춰서 설계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고, 요거 뭐 사용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이 제로, 파이 4 정도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기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이 제로를 선택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1:1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요만큼이 또 베젤인데 여기까지 또 베젤이 있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HDMI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딱 맞추면은 요 포트들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했고, 주요 부품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AI 카메라까지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안되면 여기 살짝 다듬어서 그럭저럭 뭐 이렇게 고정은 됩니다. 케이블이 살짝 많이 꺾여줘야 되는데 잘 고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카메라를 단 민트패드 어떻게 복원될 것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한번 민트패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이렇게 작지만 1000mAh 되는 2개 여기다가 놓으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AI 카메라는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 AI 카메라 보드 사이즈,
아, 너무 커서 네, 여기 안 되네요. 그러면 결국 라즈베리 파이를 거꾸로 놔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또 SD카드 자리를 좀 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칼로. 뭐 물론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에는 수정된 걸로 나갈 겁니다만 네, 그것만 그렇게 진행하면 뭐 다른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2개 이렇게 넣고 제가 또 이 아이폰 XR 스피커 요걸 상당히 소리가 좋아서 요걸 넣으려고 했는데 요걸 이렇게 넣으면 또 배터리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다치겠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설계했어야 될 걸 그랬는지 어쨌든 휴대기기라서 또 너무 두꺼우면 또 안 좋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닌텐도 스위치 스피커를 이렇게 세워서 네, 스위치 스피커는 뭐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 히팅건으로 버튼과 이어폰 잭을 제거를 했는데 이 기둥이 문제입니다. 이 기둥은 제가 히팅건으로 가열을 해봤는데 이게 납땜 방식이 아니라 용접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레멜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주변에 부품도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르다가 싹 나가서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냥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 장갑뿐만 아니라 마스크 보안경도 필수입니다. 이게 HDMI 포트와 여기가 이렇게 닿네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카메라인데, 원래 카메라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려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한 요정도 내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놓고 명령어로 로테이션을 시키면 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살짝 간섭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리고 나사 기둥도 자르고 긴 나사로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3D 프린터 파일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좀 내린 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잘못돼서. 네, 이렇게 넣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디오 파트인데, 여기가 오디오 출력 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사용하는 이 오디오 모듈을 사용하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리 5V 전원을 따놨습니다. 여기 전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이 보드는 LR 그리고 그라운드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출력은 별개입니다. LR 이렇게 별개라서 그라운드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 두 개를 LR에 연결해주고 나머지 이 두 개를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소리 출력이 이상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만 연결하면 또 한쪽이 소리가 안 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모듈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 디스플레이 출력 여기 메뉴를 통해서 제가 사운드를 10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냥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 스피커 직접 연결하면 음량이 앰프 안 사용했을 때 한 30,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걸 가지고 음악을 크게 듣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케이블, 이거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케이블 자체도 워낙에 두껍고, 그래서 케이블도 예전에 사둔 게 또 다행히 있어서, 자, 이거는 200mm 짜리고 100mm 짜리면서 더 얇은 거, 요걸로 다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살짝 구부려야 되겠죠. 그러고 거의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원 그리고 허브로 들어가는 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했는데, 파이 제로에는 이렇게 이 OTG 단자에 들어가는 각각의 납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것보다는 더 오류도 적고 간단하게끔 요걸 그냥 라즈베리 파이에 직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거의 다 왔죠. 이제 뚜닷까지 해서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타입C. 네, 이렇게 DIY 뉴 민트패드 완성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내부에서 간섭이 좀 많아서 완전히 뚜다시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요 정도. 이 HDMI 포트와 충전 모듈이 약간의 간섭이 있습니다. 네, 뭐 상부도 그렇고, 상부도 HDMI 케이블 이렇게 나온 게 간섭이 살짝 있어서 이렇게 보드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딱 요 사이즈가 좋아서 4인치로 만들었는데
내부에 간섭 없이 배치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켜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눌림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지금 반대로 돼 있어서 요거는 라즈베리 파이 OS 스크린 설정에서 180도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팅되면 정상적으로 회전이 돼서 나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OS 민트패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터치도 잘 되고 파이제로 2W라서 살짝 느린 감도 있긴 한데 단순한 것들 하기에는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이걸로 웹서핑 할 일은 없겠지만 램이 512MB이기 때문에 크로미엄 웹브라우저 이렇게 띄우면 램이 1기가가 안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뭐 요즘 파이 OS 설치하면 파이 앱스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앱이죠. 네, 이렇게 파이 앱스 들어가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쓸만한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브라우저에서 이게 안 없어지네요. 네, 여기 퍼핀 이렇게 퍼핀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파이 제로 2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퍼핀 브라우저가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퍼핀 브라우저 이렇게 실행하면 그래도 실행도 되고 이 기기 램을 사용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PS 리모트나 스팀 링크처럼 이렇게 외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형식의 그런 브라우저입니다. 네, 뜨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유튜브. 크로미움 경우에는 스크롤이 되는데 퍼핀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스크롤이 안 돼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 채널에 영상을 하나 보면 이거 하느라 이틀이 지나갔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스위치 2 발표 날이었네. 네, 유튜브 보기에는 뭐 쉽진 않죠. 파이 제로 2라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음악을 들으려면 유튜브 뮤직 열어서 유튜브 뮤직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뭐 요 정도. 뭐 유튜브 뮤직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니까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가네요. 파이 제로라서 방열구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라즈베리 파이에서 카메라 사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원래는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 OS 터치 키보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6대 9 비율에서는 이렇게 넓어지면서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비율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서는 뭐 터치 키보드는 거의 사용할 수 없고, 자,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기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인데 RPI 캠 스틸 요 명령어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180도 하고, 그리고 이미지 %03D 이렇게 하면은 000 001 이런 식으로 사진 찍히는 이름이 바뀌는 건데 요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카메라 앱이 실행돼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고, 네, 민트패드 사진이 여기 찍혀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옆으로 찍었는데. 자, 그리고 이게 오토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도구로 넣고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포커싱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라즈베리 파이 AI 카메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우선 해야 될 게 sudo apt install imx500-all 요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을 먼저 해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드라이버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명령어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터치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포토 요게 이제 사진 찍는 명령어고, 보시면 포토 데스크탑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실행 파일이 되는 거죠. 쉽지가 않죠, 라즈베리 파이. 그래서 대시 T 2000 하면 2초 동안 미리 보기 나오고, 지금 카메라 돌렸기 때문에 대시 로테이션 180. 대시 5는 이제 이름 만드는 거고, 이 폴더에 image.jpg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d 뭐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장 찍혀지면 그 이미지 파일을 다른 데다 옮기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파일 실행이 나오면 여기서 실행 눌러주시면 이제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찍힌 사진,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자, 이제 AI 카메라 봐야 되겠죠. 구글링 하면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서 이 명령어들 다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객체 인식인데, 네, 명령어 정말 길죠. RPI 캠 헬로, 요거는 이제 찍히진 않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명령어 있는 그대로 붙여오면 되고, 해상도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 프레임 레이트 30, 그리고 요것도 이제 카메라 회전시켜주고. 자, 그럼 한번 AI 카메라 객체 인식. 민드패드는 셀폰으로 인식하네요. 셀폰. 네, 휴대폰일 확률 73%. 네, 그리고 펄슨으로 나오고, 리모컨으로 인식을 하네요. 리모트. 요건 인식하겠죠, 당연히. 네, 마우스일 확률 73%. 그러면 실제로 셀폰을 인식을 하는지 인식하겠죠, 설마? 왜 폰을 인식을 못해?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식하네요. 셀폰. 뭐 여러 가지 인식할 수 있고, 동물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에서 영상을 켜서 한번 어떻게 인식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새로 나온 시리즈인데, 네, 캣, 인식 잘 되네요, 캣으로. 아, 도구로 인식될 때도 있고, 네, 사람, 네, 73%. 네, 사람 인식 잘하죠? 네, 체어, 고양이도 인식 잘 되고, 과연 이 로봇은 잘 될지. 방금 뭐라고 나왔는데? 네,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AI 카메라 인식. 사람으로 나올 때도 있고, AI가 화두가 되어서 제가 즐겨보던 시리즈에도 이제 AI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일로 남기는 거죠. 네, 진이로 열었는데, 명령어는 RPI 캠 비디오, 요걸로 해서 비디오 형식, 이런 식으로 명령어 넣어주면 되겠고, 자, 요것도 한번 녹화 그럼 해볼까요? 네, 이렇게 파일로도 녹화가 잘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자세 처리,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거죠. 사람이 많아서 지금, 네, 인식되는 사람들 이렇게 자세가 나오죠.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서 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인식하는 거죠. AI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팔, 다리, 몸체 움직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 여기선 좀 잘 되죠. 자세 인식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 또 있죠. 메모. 그림판 요것도 이제 파이 앱스 들어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아마 이게 그래픽 툴이라서 선 끝까지 가는 거를 기다렸다가 나오는 방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단한 메모, 그림 그리기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민트패드에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들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이즈는 많이 커지고 성능도 이거와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발전한 건데 OS가 좀 무거워서, OS도 32비트 레거시 OS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파이앱스에 들어가면은 퍼핀 브라우저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무겁지만 64비트로 설치를 했고, 뭐 무선 충전도 되고, 뭐 별건 아니지만 또 맥세이프라는 기능이 나와서 이제 이런 스탠드에 이렇게 붙이면,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뭐 UMPC 같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무겁긴 한데 레트로 파이 설치해서 GBA PS1 정도 하기에는 또 파이 제로 2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SD 빼서 여기에 OS만 변경해서 재부팅 한 다음에 뭐 블루투스 게임패드 같은 거 연결하면 게임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좀 두꺼워서 안 붙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붙네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 민트패드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소수만을 위한 디바이스, 요즘은 뭐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제가 한번 민트패드 전기밥두다 생각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뚜다또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어쨌든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귀엽네요. 네, 이렇게 AI 카메라를 달고 나온 AI 민트패드죠. AI 민트패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